그런 의미에서 2026년 5월의 마지막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좌측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한 대 고장나서요. 자, 오늘도 일단 주간 여론조사 동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먼저 한국갤럽은 긍정평가 64%, 부정평가 28%였습니다. 지난주 대비 긍정은 3%포인트 오르고 부정은 1%포인트 내렸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는 긍정이 1%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민생경제가 24%로 1위를 차지했고 외교가 12%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긍정평가가 지금 64%인데요.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의 직무수행 평가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리얼미터는 지금 긍정평가가 59.3으로 다시 60% 아래로 좀 내려갔고요. NGI 지수에서도 긍정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 방식은 긍정이 72.9, ARS 방식은 긍정이 64.4%로 지난주 대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 꽃 조사만 좀 믿고 싶어요. 자, 다음은 정당 지지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4개 조사 정당 지지율 평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0.1%, 국민의힘 27.9%로 민주당이 22.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 늘었습니다. 4주 연속 격차가 줄다가 이번 주 격차가 소폭 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격차가 준 이유를 보수가 결집을 한 걸로 해석을 했는데 이번 주는 반대로 진보 표집이 크게 늘면서 그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먼저 전화 면접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갤럽 민주당 45, 국민의힘 22%를 기록해서 격차는 1%포인트 늘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54.8, 국민의힘 25%로 격차가 4.8%포인트 늘었습니다. ARS 조사에서는 리얼미터 민주당 47.5%로 1.7%포인트 올랐고 여론조사 꽃은 53.2%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보다 투표 결과에 더 가까운 지표가 선거 결과에 기대를 묻는 질문인데요. 한국갤럽의 경우 여당 승리를 기대한다가 46이었고 야당 승리를 기대한다가 3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2대 총선 당시에 49대 40에 비해서 4%포인트 격차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에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 경제와 경기 전망이 깊이 이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경제와 살림살이 전망이 그 전에 아주 부정이 훨씬 높았는데요. 긍정 전망이 더 높은 걸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 21일입니다.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거리에 현수막이 막 게시됐고요. 어제는 저희 집에도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어 들어왔습니다. 아직 선거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 동별로 2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한 후보가 현수막을 위아래로 2장 이렇게 같이 나란히 거는 경우도 있던데요. 거리 현수막 하면 사실 진보당 네. 현수막이 유명하죠. 네. 댓글 형식으로 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문구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 거리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선거 초반인데도 선거 공약을 먼저 내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전국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제 눈에 이제 자주 띄는 현수막들을 보고 제가 이제 느낀 건데요. 사실 선거 초반에는 공약보다는 자신이 어떤 후보인지,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좋은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에 가장 선거의 큰 무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경선 때는 이재명처럼 이런 슬로건이 많이 보였습니다만 정작 본선에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장 출신이고 지금 뭐 60% 7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까지도 지금 지지폭이 넓혀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컨텐츠를 저는 활용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영남 빼놓고요. 영남도 저는 네. 영남도 오히려 더 앞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당초 압승 기대에서 일부 지역이 혼전 양상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지방선거 분위기와 전망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15개 지금 광역 단체장 선거 중에 뭐 관심 지역을 좀 분류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정도인데요. 충남과 강원이 좀 좁혀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충남은 뭐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강원도 역시 차이는 많이 줄었지만 뭐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는요. MBC 여론M 기준으로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정원호 45.5, 오세훈 42.7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지금 좁혀진 상황입니다. 자, 부산은 전재수 48.1, 박형준 39.6으로 아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10% 이내로 지금 좁혀져서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금 추경호가 46, 김부겸 42.5%로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특히 정부 견제가 49.9, 정부 지원이 38.1, 38.8로 프레임 구도에서 상당히 지금 불리해 보입니다. 자, 울산은 김상욱 후보가 35.6, 김두겸 30.3%고 진보당의 지금 김종훈 후보가 18.6%, 박맹우 후보가 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두겸과 박맹우 단일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단일화가 지금 중단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김관영 43%, 이원택 후보가 41.4%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지금 오차범위 냅니다만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당력을 뭐 집중하고 있거든요. 최종 결과는 뭐 뒤집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14곳 보궐선거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다른 양상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14곳 보궐선거 중에서 관심이 가는 곳은 한 5곳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구 달성하고 울산 남갑 아무래도 야당이 좀 다소 우세한 상황이고요. 부산 북갑은 최근 한동훈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역전을 허용한 걸로 보입니다. 충남 공지부여 청양은 아직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접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 평택을 여기는 뭐 가장 복잡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북갑의 경우 MBC 여론M 기준으로 보면 한동훈이 35, 하정우 31.2, 박민식 21.4%로 지금 한동훈이 조금 앞서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표의 결집도는 뭐 상대적으로 약해서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동안 유보층으로 분리됐던 약보수 세력이 한동훈으로 대거 쏠리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민식의 지지율은 20%대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 지금 1대2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뭐 하정우 후보가 이 전재수 시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정우 후보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좀 전국적으로 더 지명도를 올리고 또 차세대 주자로 그런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대마불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있을 때는 큰 후보, 대권 후보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좀 얼굴도 좀 어려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될 것 같고 이게 AI 수석입니다만 이게 AI만 가지고 지역 선거를 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한 백인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전재수 시장 후보가 있는 만큼 이 삼두마차로서 차세대를 이끌겠다, 부산의 미래를 이끌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평택을요, 마찬가지로 지금 MBC 여론행 기준으로 보면 김용남이 28.5, 조국 후보가 25.1입니다. 김용남 후보가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21%를 기록하고 있는데 황교안이 9.4입니다. 단일화가 됐을 경우 지금 단숨에 1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도 단일화 얘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지지층이 알아서 단일화를 시킬 그렇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8일 이후는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잘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나 이진숙 같은 이런 인간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꼴 진짜 보기 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투표일 한번 예상해 주시고요. 사전 투표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 한번 보시죠. 예, 이 표가 지금 3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네. 지난 4년 전 투표율이 50.9였습니다.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2022년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에 하락한 원인을 보면 그 이제 맨 아래쪽을 보시면 2018년과 비교했을 때 60대 이상에서는 투표율이 거의 그대로인데 40대 이하에서 투표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투표 결과를 보면 자 위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 30대의 경우에는 여야 간의 득표율이 비슷했죠. 자, 그런데 40, 50대는 민주당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율이 하락한다면 젊은 층 투표율이 하락할 경우는 민주당이 불리한 게 네, 분명합니다. 네. 자,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 표는요,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5월 10일, 12일 양일간 조사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입니다. 1,500샘플 조사했는데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지금 73.6%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대비 3.8%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지금 11.1%나 늘어났고 30대도 증가를 한 반면에 40대는 지금 4.9% 감소했습니다. 요 내용만 본다면 지금 민주당에 좀 불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역대에 민주당이 강세일 때는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지난 선거는 우리가 50.9%였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 거의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지금 3일 뒤면 지금 사전투표 네. 있습니다. 제가 좀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특히 이제 기초의원의 경우 뭐 3인 선거는 물론이고 2인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2명 다 당선이 될 필요가 있고 과거에 2018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번보다 나번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저 사전투표 시점에는 교육감에 대한 좀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 자 진보 교육감인지 보수 후보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진보 교육감이 뭐 복수로 여러 명이 나왔으면 여론조사 결과도 좀 찾아보셔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투표용지가 많고 길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기호가 그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이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어서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남기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하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